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시니어를 위한 육류 조리법 및 영양 가이드는 최신 식품공학 및 노년 영양학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잔존 치아 개수, 틀니, 착용 여부, 잇몸의 염증 상태 및 저작근의 근력에 따라 실제 섭취 가능한 음식의 질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정보가 모든 시청자분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살에 들림 증상이 잦거나 연화 장애로 인해 유동식만 드셔야 하는 분들은 본 조리법을 적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의나 언어재활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황금비 시니어TV는 시니어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본 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행해진 개인의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는 채널 측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황금비 시니어TV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턱부터 아파오시나요? 나이가 드니 이가 부실해서 고기는 엄두도 못 내겠다. 남들 갈비 뜯을 때 나는 국물에 밥이나 말아 먹는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건 여러분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시니어에게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근육이고 병마를 이겨내는 면역력 그 자체입니다. 치아가 약해졌다고 고기를 포기하는 것은 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는 고기 요리의 비밀 10가지를 아주 밀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허벅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법을 배우기 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전에는 맛있던 고기가 지금은 고무줄처럼 느껴질까요? 여기에는 3가지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구강 내 수분 침해 감소입니다. 60세가 넘으면 타액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침은 고기를 부드럽게 감싸 목구멍으로 넘겨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 윤활유가 없으니 고기가 거칠고 질기게 느껴지는 것이죠. 둘째, 단백질 응고 현상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세균 걱정에 고기를 아주 바짝 익혀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70도 이상에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며 급격히 수축하고 딱딱해집니다. 이 응고의 벽을 넘지 못하면 고기는 영원히 돌덩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근막 콜라겐의 저항입니다. 고기 사이사이에 하얀 막인 콜라겐은 웬만한 저장력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결합 조직을 분자 단위로 해체하지 않으면 시니어의 치아는 절대 고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10가지 비법은 바로 이 3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식품공학적 열쇠입니다.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고기를 재설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사선 3칼집과 결반대 슬라이스의 과학 고기의 질긴 근섬유를 물리적으로 끊어주는 가장 정교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자르는 게 아니라 고기 두께의 절반까지 삼간격으로 촘촘하게 칼집을 넣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사선입니다. 사선으로 넣어야 씹을 때 저항이 최소화됩니다. 또한 고기를 썰 때는 결을 따라 썰지 말고 반드시 결을 직각으로 끊어주세요. 잇몸의 할일을 칼이 미리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써도 치아의 부담은 70% 줄어듭니다. 두 번째 비법, 천연 연육효소의 최적 배합 마이너스 무와 무화과 배나 키위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시니어에게 가장 추천하는 것은 무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는 단백질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고기 조직을 아주 차분하게 연화시킵니다.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무화과를 써보세요. 무화과의 피신 성분은 단백질분해 능력이 키위보다 수배 강력합니다. 무화과즙을 고기에 발라 20분만 두면 질긴 사태 부위도 안심처럼 부드러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산도 pH 조절을 통한 수분 유지 마이너스 탄산수와 베이킹소다, 중식주방의 1급 비밀인 벨베팅 기술의 핵심입니다. 고기를 재울 때 식용 베이킹소다를 아주 밀한 고기 500g당 14티스푼 넣고 탄산수에 담가보세요. 고기 표면의 알칼리도가 올라가면 단백질 섬유가 느슨해지면서 수분을 꽉 붙잡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한 고기는 구워도 퍽퍽해지지 않고 푸딩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비법, 저온 신부가열과 브레이징 BRA 아이신 고온의 프라이팬은 시니어 고기 요리의 적입니다. 팬에서 겉면만 살짝 익혀 풍미를 살린 뒤 육수를 붓고 오븐이나 약불에서 2시간 이상 은근하게 끓이는 브레이징 기법을 사용하세요. 단단한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하는 마법의 온도인 6575도 사이를 장시간 유지하면 입에 넣는 순간 고기가 스스로 결대로 흩어지는 극강의 부드러움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법, 오일 코팅 숙성과 진공 보관. 고기를 사오자마자 올리브유나 들기름으로 코팅하여 공기를 차단한 채 냉장고에서 23일 숙성시키세요. 기름 성분이 고기 조직 사이로 침투해 육질을 유연하게 만들고 자체 효소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감칠맛 성분인 아미노산이 극대화됩니다. 잘 숙성된 고기는 생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풍미가 깊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 수분 보충형 부재료의 결합 마이너스 갈은 양파와 두부고기 요리를 할 때 고기만 구우면 수분이 증발합니다. 간 양파를 듬뿍 넣어 함께 볶으면 양파의 수분과 당분이 고기를 코팅해줍니다. 또한 다짐육 요리를 할 때는 고기와 으깬 두부의 비율을 21로 섞어보세요. 단백질 섭취량은 유지하면서 식감은 솜사탕처럼 가벼워집니다. 이는 치아가 거의 없는 분들도 안전하게 고기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일곱 번째 비법, 테린티 야라라이애니가 무스무스 형태의 육류 요리 씹는 것이 정말 힘든 단계라면 익힌 고기를 믹서에 넣고 육수와 함께 곱게 갈아 테린 형태로 만들어 드세요. 여기에 달걀물이나 생크림을 섞어 찜통에 찌면 푸딩 같은 고기 무스가 됩니다. 맛은 스테이크 그대로인데 식감은 연두부보다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호텔 정찬에서도 쓰이는 고급 기술입니다. 여덟 번째 비법, 전분물 글레이즈를 이용한
윤활 작용 시니어가 고기를 먹다 살에 들리는 이유는 고기 표면이 거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기 요리 마지막에 전분물을 풀어 걸쭉한 소스를 입히세요. 이 매끄러운 소스가 고기 입자를 감싸혀 위에서 미끄러지던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도와줍니다. 삼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9번째 비법, 압력의 힘 마이너스 밥솥 숙성과 조리 전기 압력 밥솥의 만능증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일반 냄비에서 3시간 걸릴 요리가 40분 만에 완성됩니다. 고압 환경은 고기 조직을 강제로 이완시켜 힘줄까지 젤리처럼 녹여버립니다. 소고기 사태나 돼지 등갈비처럼 질긴 부위도 압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10번째 비법, 산도 조절 소스에 곁들인 마이너스 발사믹과 와사비. 마지막으로 입안의 환경을 조절해야 합니다. 산도가 있는 소스는 침분비를 촉진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 발사믹 식초 베이스의 소스나 약간의 연와사비를 곁들이세요. 침샘이 자극되어 고기가 입안에서 훨씬 더 잘 섞이고 소화효소와의 반응도 빨라집니다. 사랑하는 황금비 시니어 TV 구독자 여러분, 치아가 약해져도 고기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 아주 깊고 밀도 있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기력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 기력의 원천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포기하는 것은 걷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외출을 포기하는 것이며 결국 세상과의 소통을 줄이는 일입니다. 치아가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인생의 맛을 포기하지 마세요. 요령만 알면 여러분의 식탁은 여전히 풍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비법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저녁 실천해보세요. 잇몸에 닿는 부드러운 고기의 감촉과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의 풍미가 여러분의 노후를 얼마나 황금빛으로 바꿔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식사가 곧 여러분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고기가 질기다며 밥그릇을 비우지 못하시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시니어분들을 위한 더 깊고 진실된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늘 고소한 고기 향기와 건강한 웃음소리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비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